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김제 벽골제 관광지가 1년 전부터 입장객에게 돈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성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상인들까지 반발하고 나서 콘텐츠 보완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김제 벽골제입니다. 1년 전부터 입장이 유료화됐지만 평소 입구 매표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평일에는 단체, 학교, 유치원, 요양병원 이런 데서 그런 데 주로 많이 오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벽골제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 유료화 이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이제 입장료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나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지난 1분기 입장객은 5천여 명, 무료 입장이 가능했던 1, 2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당장 상인들은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저 왔을 때 입장료 안 받았을 때하고 작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는 제가 사람 쓰면서도 일했는데 작년에는 제 인건비도 안 나왔어요. 운영비와 인건비가 연간 3억 원이 넘게 들지만 유료화 이후 1년간의 수입은 고작 3,500만 원. 자체 운영이 버거운 상황이어서 입장 수입을 관광 콘텐츠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음 달에 준공되는 그 한복체험관도 있고, 그다음 쌀체험관, 그다음에 이제 기프트샵. 나름대로 이제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앞서 유료화에 나선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사례를 따른 것인데 다소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핫플레이스 같은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데에서 무료 입장객 내는 거하고 거기는 찾아가야 되거든요. 예. 뭐 콘텐츠 갖춘 후에 인상을 해라. 그래야 만족도 높고. 관광지 유료화에 앞서 관광객을 사계절 내내 끌어모을 매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원격 조정 앱을 변형한 악성 코드를 이용해 현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이 검거됐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악성 코드 기술을 결합한 신종 범죄인데요. 최근 이런 유형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연우 기자입니다. 전주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자신을 경찰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휴대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화 내용대로 A씨가 설치한 앱은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악성 코드. 경찰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곧 A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조작했습니다. 그리고는 A씨의 계좌에서 현금 4,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A씨에게 악성 코드를 깔게 한 뒤 돈을 빼간 겁니다.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한번 설치되자 공인인증서 등 각종 보안 장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스 코드들을 쉽게 구해서 조금 더 본인이 응용을 해서 악성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악성 코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9명으로부터 7억 4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고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에서도 한 피해자가 1억 4천여만 원을 뜯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설치된 악성 코드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동으로 연결시켜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보이스피싱 유형과 달리 남녀노소 구분 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이용 시 보안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링크를 열기 전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도내 내륙에 내일부터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전주 기상대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전주와 완주, 정읍, 무주, 남원 등 내륙에 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며 폭염 예보를 발령하고 야외 활동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이 이달부터 도입한 폭염 예보는 폭염이 발생하기 하루 전 내려집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급기야 거리로 나섰습니다. 최근 보름 새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라며
단체를 결성해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청 한켠에 항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게시됐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도 놓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숨진 44명의 넋을 위로하는 농성장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이들이 이처럼 거리로까지 나선 것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가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작년까지 도내 피해자는 196명, 5명 중 1명꼴로 목숨까지 잃었는데 최근 보름 사이 3명이 더 숨지자 단체를 꾸려 대응에 나선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습기 피해 단계를 없애고 전신 질환으로 인정해 주실 것을. 현재 정부는 피해자를 4단계로 구분하는데 1에서 2단계를 인정받아야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인정 비율은 10% 남짓. 피해 범위를 중증 폐질환을 중심으로 좁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처사라고 반발합니다. 피해자가 죽어가고 꾸준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선 구제가 먼저고 그다음에 그 연구나 논의는 나중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지만 가습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을 알 수 없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기록의 사나이로 불리는 이동국이 전북현대 소속으로 200번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998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동국은 지난 2009년 전북현대 유니폼을 입은 뒤 전북에서 418경기 만에 200호 골을 달성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연 매출 8,8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합니다. 희망자는 매출액 증빙 서류와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읍면 동사무소나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직원의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탈의실 캐비닛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동료 여직원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